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특강으로 오늘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험이 좀 있었는데 보고 오셨나요 혹시? 지난주 시험? 네, 좀 어땠어요? 다 못 풀었어요? 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간 관리라는 부분이 계속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탭스로 전환되면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이제 굿탭스와의 이제 차이점 이걸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굿팁스에서 우리가 2시간 20분 시험을 볼 때보다는 사실 부담은 없어. 그렇죠? 1시간 40분에 딱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컨디션 같은 경우에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2시간 20분 시절에 비해서 아무래도 몸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문항에 대한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이거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청해 부분에서는 결국에 이제 각각의 파트별로 사실 집중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이런 시험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탭스 시절에는 15개씩 푸는 관계였기 때문에 중간에 한두 개 놓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뉴테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개 문항으로 다 줄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를 중간에 놓쳐버리게 되면 다 놓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실력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문항별로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연습이야,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난도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점수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부분에 최근 들어서 어쨌든 문제 유형이 줄게 되면서 문제 숫자가 줄게 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심어버리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졌을 때 빨리 포기할 수 있는 문제 빨리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휘하고 문법은 사실 별 부담이 없죠. 이건 다 풀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상에 있어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제 다시 패턴화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이 패턴화가 잘 안 돼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패턴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골라내야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문제들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좀 이걸 해볼 거예요. 특히 문법 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문법은 일반적으로 시제하고 그다음에 명사 관사 문제를 지난주에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우리가 분사, 다음에 관계사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수업도 있을 수 있겠으나 특강을 통해서 한 바퀴 쭉 돌리는 이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독해죠. 독해가 이제 시간 관리가 계속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우선 이제 독해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이유를 좀 빨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득점자들도 시간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시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은 좀 우리가 알듯 말듯한 이런 단어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에 단어에 대한 반응 속도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 0.01초야. 그러니까 내 눈이 따라가는 만큼 내 머리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단어를 외우긴 외우지만 사실 시험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본 적이 있지만 내 머리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단어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외우긴 외워. 근데 그 단어들이 다 효용성이 있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그동안 기출됐던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이 단어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문장 번역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말 되는지 한번 본인이 직독직해가 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영어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chunking theor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얼만큼 잘 묶어내느냐.
우리가 문장을 읽어 나갈 때. 그러니까 직독직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단어를 1대1 대응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두세 개의 단어들 구문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한 번에 이동시키는 그리고 한 번에 그 덩어리들이 보이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업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동영상을 통해 좀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킹들을 좀 묶어놓은 것들, 직독직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속도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빨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사실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문제풀이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순서 설정을 하는 거. 다음에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어쨌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더 느껴진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난이도 설정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공부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난이도를 높게 설정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예습 복습할 때는 난이도를 떨어뜨리면서 기출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쨌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들 그러니까 뉴팁스와 관련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들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지금 높게 책정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난이도 상으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조절을 못하고 있기 때문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난이도 상으로 이제 보통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이런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굿탭스에서의 기출 문제집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즉 이전에 이미 다 풀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풀었던 문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본인이 이 방금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뭐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사 관계사를 좀 정리하면서 시간을 좀 좁혀가는 방식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중에 특강을 좀 진행하다 보면 독해도 있을 거고 청해도 하겠지만 우선 이제 문법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공부 자체가 그래요. 탭스에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빨리 끝내놓고 다른 영역들에 집중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문법 부분에서 분사 부분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사는 혹시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좀 어려워하시는 영역인가요? 네, 그렇죠. 시제 분사. 근데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인데, 그렇죠. 시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분사.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개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때 이 시제 분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가 딱 보자마자 이게 분사인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확인되세요 혹시? A, B, C, D를 딱 보면 아 그래 이거 분사 문제겠네 라는 느낌이 있냐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A, B, C, D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having 아니면 이렇게 두 번째도 보면 vying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forc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도 보게 되면 exhausting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ing가 쭉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즉 선택지상에 ing가 보이면 준동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이거 준동사겠네 라는 부분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 나있는 2번에서의 have by라든지 다음에 두 번째 were forced나 were forcing 얘네들은 오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다 보면 were forced나 아니면 were forcing을 물어봤다라는 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이런 가능성이 높잖아요. 능동 수동의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ing pp가 있으면 분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준동사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이 준동사라는 거 뭐가 있다? 바로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부정사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ing 동명사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서 골라 들어간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험을 딱 살려봐봐. 경험을. 그러니까 이 경험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ing pp가 문제 빈도수가 훨씬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식의 문법에서는 부정사 동명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긴 하지만 실제 탭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사의 출제 빈도수가 훨씬 높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먼저 진행한다.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는 말 그대로 암기 영역이 좀 강해요. 이것저것 외워야 될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enjoy 뒤에는 ing 들어갑니다. want 뒤에는 to 부정사 들어갑니다. 이런 걸 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서로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동사 가능성이 높다. 다음 두 번째 분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스타일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지만 특강에서는 실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여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다시피 ABCD가 준동사 계열인 것 같다. 그러면 빈칸의 유형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문장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앞문장에 뭐가 없어야 돼? 동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검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럼 보겠습니다. 또 솔로 패널이 있습니다. 그럼 솔로 패널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커머셜 빌딩스에서 상업시설에 보니까 요즘에 솔로 패널이 막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컴패러티브합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비싸가지고 솔로 패널 설치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여기저기 보게 되면 솔로 패널이 막 설치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내에서 이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센텐스가 있는 상태에서 콤마 다음에 동사의 빈칸이 나오게 되면 이걸 왜 내는 거냐? 사실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문장의 맨 앞에 동사 빈칸이 있고요. 다음에 뒤쪽에 센텐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왜 나오느냐? 바로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주어 이렇게요. 뭐뭇이 된 주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분사구문으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분사구문이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주어가 뭐뭐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 뭐뭐 하다. 능동의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ing 바로 씁니다.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많이 접근할 거예요. 분사는. 다음에 그리고 뭐뭐 되다라는 표현에 수동이 되면 PP 계열입니다. 다음에 이거 세 번째입니다. 혹시 선택지를 봤더니 having PP가 있다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뭐 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앞선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는 having PP까지 해서 세 가지가 일반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규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문제 스타일이 이거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우선은. 문장의 앞쪽에 전체적으로 센텐스가 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콤마 다음에 동사 빈칸이 있는 겁니다. 네, 이랬을 때 뒤쪽에 무엇을 쓸 거냐. 즉 분사구문의 유형을 넣어줘야 되는데 능동인지 수동인지 아니면 앞선 상황인지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솔로 패널이라는 것이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요. 코스트가 80%입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비용이 어떻게 됐다? 내려갔습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just in 10 years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 10 years라는 표현은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라는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이미 떨어져 버린 겁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in 10 years니까 이미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 ing 다음에 그리고 뭔가가 됐습니다. pp 이미 뭐뭐 했습니다 할 때 having pp. 그래서 이때 정답이 having fallen의 개념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C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2번 문제도 바로 가볼게요. 네,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빈칸은 여기에 있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게요. 먼저 이 vy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혹시 vy 들어본 적 있습니까? 컴핏의 뜻이 되겠습니다. 경쟁하다 이런 표현이 vy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은 지금 봐야 될 게 동사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사 finished 잡히십니까? 그럼 보면 J. 로페즈라는 사람이 3등으로 끝냈습니다. 8 candidates 가운데서 8명의 캔디데이트이 있는데 그중에 3등이었습니다. 근데 for a Republican nomination 이때 우리가 노미네이션의 의미는 여러분들 혹시 지명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후보자를 결정하는
이 노미네이션입니다. 그러면 리퍼블리컨 노미네이션에서 경쟁한 8명의 캔디데이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요. 뒤에 동사 빈칸이 나오면서 이 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8명이 있어요. A candidates가. 근데 8명의 후보자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하고 있는 8명의 candidates 가운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뭐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번역이 될 때, 다음 두 번째 뭐뭐시 된 명사라고 번역이 될 때, 다음 세 번째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하게 될 아니면 뭐뭐 해야 하는 이런 표현할 때 답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명사까지 갑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ing를 씁니다. 현재 분사.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되면 pp. 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은 투부정사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우리한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요, 문제를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 candidates가 있습니다. 8명의 후보자들이 있다. 근데 8명의 후보자들은 뭐예요? Republican nomination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경쟁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정답은 바로 ing, vy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습관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분사 문제는 상당 부분에 봤을 때 이런 공식적인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부정사나 동명사의 경우는 단어 암기가 필요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문제 먼저 A, B가 정답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A, B가 정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려면 즉 동사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those라는 표현이 있고 뒤에 진짜 동사 뭐가 있습니까? 뒤에 진짜 동사 보이십니까? 뭐요? will not be allowed. 그렇죠.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extension 연장하는 걸 요청하는 걸 허락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밑에 those라는 표현 뒤에 즉 A, B를 넣을 수가 없다. 물론 who나 which가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who나 which가 있다면 관계사로 연결 가능하니까. 근데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묶입니다. 즉 exorbitant spending, 그러니까 과도한 지출 때문에 bankruptcy에 빠져들게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ankruptcy 상태로 빠져들게 된 거죠. 즉 그러면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하게 된 거죠.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규칙, 네, 이거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ing, pp, 다음 투부정사 계열에서 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 those 뒤에 뭘 쓰면 된다? forced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bankruptcy는 파산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exhaust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exhaust의 뜻이 뭐예요? 이거 tire의 뜻이죠. tire 이게 뭐예요? 지치게 하다. 지치게 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wear out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치게 하다라는 표현인데 우선 구조를 볼게요. 오늘 지금 저랑 분사할 때 지금 계속 지적할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공식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공식이. 그래서 뒤에 sentence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문장의 맨 앞에 동사 빈칸, 다음에 뒤에는 문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규칙 적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먼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언제 정답이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될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때만 투부정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투부정사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은 보통 한 1년에 한 문제? 1년에 한 문제 정도?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write나 writes나 wrote나 아니면 have written 아니면 had written
아니면 been written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전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왜냐면 일반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had written 이거 분사 아니에요. had pp의 일반 동사입니다. 다음에 이때 been written 자체도 분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선택지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로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ing 아니면 다음 두 번째 being pp, 다음 세 번째는 having pp, 네 번째는 having been pp 이렇게 해서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being과 having been이 생각되면 사실 pp만으로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분사 문제예요. 그럼 어디를 쳐다보느냐? 먼저 주어부터 쳐다보는 겁니다. 주어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 주어를 파악하여 먼저 라인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뭐뭐 하다 능동의 개념일 때는 앞에 게 정답. 다음에 되다 라는 표현에 수동의 개념이면 오른쪽 게 정답이 됩니다. 이걸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투어리스트들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ing 계열이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pp 계열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택지에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having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having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능동과 수동만 걸러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게 문제 자체가. 근데 만약에 선택지에 having이 껴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걸 따져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동사. having이 있다면 그래서 동사를 따져서 이 V라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의 동시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뭐뭐 했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의 앞선 상황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적용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따 문제를 풀다 보면 앞으로 끌어당겨서 비교만 해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그러니까 롱트립을 갔어요. 6일 동안이나. 그 이후에 투어리스트들은 decided 결정을 내렸습니다. take a rest 하기로. 그들의 vigor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vigor라는 표현 자체는 활력이라는 말이에요. vigor라는 표현 자체는 활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투어리스트들이 지쳤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으로 잡혀요? 수동으로 잡혀요? 수동이죠. 그렇죠. 지치게 됐어요.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이때 정답은 exhaust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빗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들은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내용상으로 점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까요? 5번 문제. continue라는 동사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뭐하다, 지속하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continue 이걸 쓰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러면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한다? 맨 앞에 동사 빈칸이죠. 다음에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뒤에는 주어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we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hire 했습니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qualified workers, 즉 자격이 있는 뛰어난 직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용해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이게 있습니다.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이나 고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competent ones, 능력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라는 거죠. 능동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이게 없잖아요. 선택지에. continuing 이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능동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having continued 바로 쓰면 돼요. 근데 이때 having이 굳이 들어간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For many years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을 데리고 있는 건 지금이잖아요. 근데 이미 고용이 끝난 거거든. 여러 해 동안 이미 해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네, 분사 구문에서 그러니까 뭐뭐 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할 때 우리는 having pp를 쓸 수 있다. 다음에 continue, 지속했다 라는 표현의 능동의 개념.
이런 표현으로서 having continued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능동수동만 골라내면 1단계 분사구문이 다 끝나는 거예요. 능동수동만 골라내면. 근데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선택지에 이렇게 having continued도 있고 다음에 continuing 이것도 있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뭘 따져야 될까요? 전후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동시 상황인지 아니면 먼저 있었는지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갈까요? 네, 6번입니다. 이거 배웠던 규칙일까요? 혹시 이 6번 문장 꼬리 오늘 한 규칙입니까? 어때요? 처음 보는 규칙인가요? 아니면 이미 배웠던 건가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1번 규칙 1번하고 문장 구조가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센텐스가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규칙이 이거였잖아요. 센텐스가 있고 콤마 다음에 동사 빈칸입니다. 문장이 있고 나서 콤마 동사 빈칸. 이때 우리가 ing, pp, having pp를 쓰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실 거 여기서 볼까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주어가 있고 문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콤마 ing 동사 빈칸이 있을 때 뭐라 했냐면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번역이 되는지 그러니까 문법책에 쓰여져 있는 수많은 설명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딱 적용되면 거의 다 끝나요. 다음에 그리고 뭐뭐 되단지 아니면 우리가 뭐뭐 했었기 때문에 이런 뜻인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ing 다음에 pp요 다음에 세 번째 having pp요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적어놓고 우선은 계속 돌려봐야 돼요. 나중에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스터디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거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시 볼게요. 그러면 many voters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cast a ballot 하기면 투표하다 이 뜻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있는 general election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political landscape 그러니까 정치적 지형도라는 게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콤마 다음에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표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투표하고 나면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죠? 우리나라는요.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며칠 만에 나옵니까? 결과가 하룻밤 만에.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투표를 셀 수 있는 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만에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워낙 땅덩이도 넓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끌고 오는 것도 힘들고 일일이 또 수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며칠씩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말까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미 투표를 했고 앞으로 이제 political landscape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expecting ing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반복되는 문제들은 최대한 맞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 한번 볼게요. 7번 보시면 handle입니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거 분사 구문인 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만 규칙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문장이 있고 센텐스 있다. 그때 능동수동을 판단하는 거. 다음 두 번째 having이 있을 때만 시간의 전후관계를 판단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having도 있네 또 불행하게도 여기서 handling ing도 있고요. 근데 우선 그것부터 볼까요? 그것이 뭐죠? 앞부분 보니까 public computer입니다. 그러니까 공용 컴퓨터인 거야 이게. 뭐 실제 학교나 이런 데 보면 공용 컴퓨터 금방 고장 나죠. 뭐 개인용 요즘에 노트북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하긴 하지만 근데 보면요. public computer가 또 고장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much care 좀 주의 깊게 다룬다면 it'll be fine.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룹니까? 다뤄지는 겁니까? 다뤄지는 거. 그렇죠. 수동입니다. 그러면 수동 아까 뭐였어요? being pp 아니면 having been pp 아니면 being과 having been을 빼버리고 pp만. 그러니까 정답은 보이가 되겠네요. handled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푸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분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집에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웬만한 문제 지금 다 넣어놨거든요. 분사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규칙성을 얼만큼 우리가 빨리 발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오답이 봐보세요. was도 있고요. 지금
has been도 있고요. had been도 있습니다. 진짜 동사 자리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거요. 선택지의 ing는 그냥 ing가 아니다. 탭스 문제에서는. 준동사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3개씩이나 일반 동사를 썼다 할지라도. 그럼 따져봐야 되는데 anyway 보시면 there was가 됐건 there had been이 됐건 there has been이 됐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앞에 보면 no other option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옵션이 없었습니다. 이건 알겠어. 이제 뒷문장을 보겠습니다. 윌리엄은 어쩔 수 없이 have no choice but 이 말 있잖아요. have no choice but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때 이 didn't를 좀 삭제합시다. 문제 좀 잘못 잡았네요. had로 가겠습니다. had로 didn't have가 아니라 had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suggestion 그러면 그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문장이 어때요? 지금 2개가 잡힌 거 보이십니까? 문장 2개다 지금. 즉 중간에든 앞이든 접속사가 없으면 이 2개 문장은 결합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콤마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콤마는 접속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 A, C, D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거잖아요. 원래는 since there was no other option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 뭐 한 거예요? 분사구문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since 삭제하고 다음에 there라는 주어는 뒤에 william이라는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삭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there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was라는 비동사만 삭제하는 과정에서 뭘로 바꿔준 거다? ing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there being 이라는 표현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문제들도 이제 가끔씩 봐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8번 문제는요. 진짜 고마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딱 보고 접속사 없네? 그러면 A, C, D 삭제되네 하면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를 찾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탭스의 모든 영역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법처럼 독해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단어만 조합을 했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0% 다 들 수는 없지만 몇 개의 단어를 유추해내면서 듣게 되면서 유추해서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힌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힌트들을 우리가 얼마큼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바로 갈까요? 네, 9번 문제 보시면 분사 구문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분사 구문? 그러면 뒤에 라인은 주어부터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클락이라는 사람이 레이아웃이죠. 설치하는 겁니다. 뭐를? refreshment. refreshment라는 건 뭡니까? 이거 다과죠. 그러니까 다과를 놓는 것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다과를 놓는 걸 다 끝냈다라는 능동. 근데 finishing에 ing도 있고 having finished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에 전후관계가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 한 것을 다 끝냈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토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후관계 보이네. 정답은 having finished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ing를 쓸 때와 having pp를 쓸 때를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지예요. having been이 됐건 having이 됐건 없으면 땡큐야. 완전히. 바로 풀 수 있죠. 능동수동만 딱 맞춰주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긴 해요. 최소한의 번역은 나와야 된다. 왜냐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다음 두 번째 전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돼야만이 분사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먼저 이 벌지라는 단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 단어 우선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벌지의 의미가 무슨 말이죠? 이 뜻이 뭐예요 이거는? 다가가다라는 말인데 이게 다가가다. 그러면 이 말을 언제 쓴 거냐면 우리가 혹시 be about to 부정사 본 적 있습니까? 막 뭐하려고 하다 할 때 우리가 be on the point of ing 이걸 씁니다. 막 뭐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 할 때 그때 우리가 point라든지 아니면 edge라든지 아니면 brink라든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 있는 이 verge의 의미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동사입니다. 원래 verge의 의미 자체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표현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때 막 뭐뭐 하려고 하다 할 때 be on the verge of ing 이런 표현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할 때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명사로 볼 거냐 동사로 볼 거냐 이게 관건인데 선택지를 보시면 이렇게 to가 붙었고 ing 붙었고 pp가 붙었어요. 이거 다 동사입니다. 탭스 문제는 이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몇 년에 한 문제씩 있긴 합니다. 근데 토익과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익도 보신 적 있죠? 시험? 네, 비교를 한번 잘 해보시면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요? 토익과 탭스 난이도? 네, 극과 극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익만큼의 규칙성은 없지만 이 규칙성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법은 이 규칙성이 보여요. 실제로. 문법은요.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nyway 봅시다. ABCD 보니까 ing가 있네. 그럼 뒤에 보니까 동사 있습니까? 앞에가 됐건 뒤에가 됐건 동사가 있어야 된다. 봤더니 sought out 이게 동사 있죠. 그러면 이때 이 sought, seek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찾다, 구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몇 large companies들이 찾았습니다. 뭘요? bail out. 이 bail out이라는 게 구제죠. 구제. 그러니까 구제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이겁니다. 누구로부터? federal government나 state government로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bankruptcy 상태에 도달한 몇몇 기업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산 지경에 다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ing를 쓸 거냐 pp 쓸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는의 뜻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이때 바로 bankruptcy 상태에 근접해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이 merge의 의미를 즉 이게 가면 다가서다, 다가가다 아니면 근접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merged가 돼버리면 이게 다가가게 하다라는 의미, 근접하게 하다라는 의미라면 pp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번은 이거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왜냐면 단어에 의한 고난도 문제예요. 이 merge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 merge의 뜻은 원래 위에 거거든요. 제가 함정 심으려고 밑에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즉 이거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라는 소리예요. 자동사 계열입니다. 즉 항상 능동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ng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찍는 방법은 네, 온라인은 조금 위험해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확률 게임이거든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이 확률에 의해서 어차피 내가 틀릴 거라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이 merge의 뜻을 몰랐습니다. ing, pp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차피 느낌대로 찍고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결국에 확률 게임 최소한 7, 80% 정도 탭스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원리대로 한번 찍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오늘은 넘기고 수업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11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 mow 이 단어부터 갈까요? mow라는 단어 뭡니까? 오늘 지금 어려운 단어 다 튀어나오죠 지금? 근데 이게 mow라는 단어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도 쓰는데요. lawnmower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죠?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mow라는 표현이 뭐다? 잔디를 깎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분사 구문의 문제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 나부터 잡아야 되는 나. 그러면 내가 잔디를 깎죠. 그러면 능동이네요. 근데 이때 ing가 있고 having pp가 있습니다. 그러면 깎으면서인지 이미 깎았기 때문에 인지. 뒤에 보니까 뭡니까? I need to clean the backyard. 나 이제 뒷뜰을 청소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잔디 이미 다 깎았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전후관계 드러납니까? 그러면 정답 C. 오늘 분사구문은 완벽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이 느낌대로만 살려주면. 그래서 그 전에 공부하셨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특강을 듣는다거나 수업을 들을 때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을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방식이 맞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특강은. 자,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1번 스타일인 거 아시겠어요?
1번 스타일 센텐스가 완벽하게 다 있고 그다음에 콤마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이언이 months롱 한 달간의 인턴십을 끝냈습니다. accounting firm에서 이때 우리가 accounting firm 하게 되면 회계사무실이죠. 그러면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completed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receiving ing 쓰면 끝나겠네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receive가 뜻이 뭐예요? 받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받다. 능동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 뜻에 받다가 맨날 당하다, 받다 막 이러니까 수동인가?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receive 자체는 뭐다? 그 자체는 능동인 겁니다. 뜻 자체가 뭐예요? 받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안 헷갈려 하거든. 사실 get 같은 경우에는 get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이거 뭐야? 얻다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얻다도 결국에는 능동인 겁니다. get이라는 동사 자체는.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문법 공부 자체가 문법적 공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단어입니다. 단어가 명확해야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들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단어를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많이 외웠겠지만 이 단어를 다 다시 한번 외워야 된다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딱 봤을 때 내 눈이 읽어가는 속도만큼 내 머리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단어는 무조건 다시 외워야 됩니다.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내 머리가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내 눈의 속도만큼 나와야 된다.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외우는 게 한 5번 정도는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의 단어장을 5번은 봐야 된다 최소. 근데 뭐 봤습니다 이 5번 말고 친구들하고 시험 보는 거 단어 하나 틀릴 때마다 100원을 내든 단어 하나 틀릴 때마다 1000원을 내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는 단어 이게 한 5번 정도는 돌아야 완전히 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13번째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이미 뒷문장을 보시면요 마이클이 volunteered 있어요. 마이클이 volunteer를 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자기가 준비 다 끝내겠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스크립트를 다 준비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접속사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접속사가 없다면 완전한 문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딱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내용이. 자기의 어떤 경쟁력이나 자기 능력을 입증하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To his employer. 결국에는요. ABC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길어지면 습관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이 A를 넣어서 번역해 봅니다. 그러면서 B를 넣어서 번역해 봅니다. C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맞아 보이거나 다 틀려 보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틀리더라도 번역은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문법이 틀려도요. 단어 배열만 대충 해놓으면 다 번역을 내가 알아서 조절해버려요. 내 머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끔씩 비문도 있을 수 있고 주어 동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최대한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습관은 잘못된 습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난이도가 좀 높은 교재들을 사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스터디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뭐 해야 되냐면 이 단어를 딱 쳐다보면서 내가 한국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 말을. 지금 말하고 하는 게 뭘까? 자기 임플로이어에게 자기 사장님한테 뭐 하려고 할까요? 나 이렇게 능력이 있거든요 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하고 싶어 하다 이런 표현 할 때 우리는 be eager to 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 다음에 입증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prove죠. 뭐를? his competence. 그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결합시키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분사 구문에 있었으나 어떤 분사 구문? 앞에 being이 생략된 있는 분사 구문을 만들고 싶었으나 그걸 묻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순부터 빨리 맞춥니다. 그러면 먼저 잡아볼까요? 원했습니다. eager to 다음에 prove his competence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ever가 문제네. ever를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계속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즉 여기서 ever의 역할 바로 뭐다? 이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정말로 정말로 원했습니다. 부사로서 기능하는 ever가 되겠습니다. 경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요,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규칙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고득점반에서 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사가 있고요, 주어가 있습니다, 부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 목적어, 보호에 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명사가 really interesting book 이게 아닌 이상, 이런 문장이 아닌 이상 이 자리에는 부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모든 영어 구문에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프로브 뒤에 ever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다 지금. ever가 여기에 끼어가지고 뭔가 형용사를 수식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서 이 really가 들어간 이유는 interesting 때문에 들어간 거긴 합니다. 그러나 이 really 위치가 여기는 아니죠. 여기 있는 겁니다. 어에 딱 가로막혀 주고 있으니까. 어가 가로막히면서 뒤에 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사 위치들이에요. 대부분이.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문제 바로 갈까요? 14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decorate를 넣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decorating ing가 있으니까 이거는 역시 준동사 문제 아닐까요? 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지금 분사 파트만 하다 보니까 부정사 동명사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대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가면서 계속 해드릴게요. 보시면 그러면 it looks great. 그것은 정말 멋져 보이네요. 문장 딱 끝.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뭐 하면서의 뜻이라면 ing고요. 다음 두 번째 뭐뭐시 된 채로 아니면 된 상태로 이렇게 되면 pp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되면 투부정사가 되는 꼴입니다. 이게 앞에 센텐스가 완벽한 상태에서. 대신 콤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콤마가 딱 찍히면 투부정사도 바로 제거됩니다. 콤마 뒤쪽에 투부정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문장 내에서. 그러면 보니까 it looks great. 뭐가요? 앞에 보니까 new apartment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it looks great. 정말 멋져 보이는데 with those paintings입니다. 그 그림으로 장식을 했더니 그림 하나 걸어놓으니까 너무 멋져 보여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it 아파트먼트라는 건 뭡니까? 장식이 되는 거죠.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이 decorated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문제 바로 볼까요? spot이 되겠습니다. spot이 원래 점, 지점 이런 뜻이지만 동사할 때는 뭡니까? spot이 동사할 때는 find의 개념이에요. 찾다, 발견하다, locate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ot의 의미는 find라든지 locate의 뜻입니다. 찾다, 발견하다. 그럼 보니까 또 역시 분사구문이네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존이 있죠. 존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spotting 하나밖에 없네요. having spotted가 없잖아요. having spotted가 없기 때문에 having pp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spotting 하나면 끝. 이렇게 해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 사실 많은 걸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사구문과 관련된 부분에 한 절반 정도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게 뭐뭐 봤냐면 지금 오늘 한 게 명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빈칸이 있을 때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명사, 뭐뭐시 된 명사 이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센텐스가 있는 가운데서 동사 빈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빈도수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빈도만 우선 끌고 왔어요. 분사구문도 배우려면 영역별로 세부화시키면 8개, 9개 정도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2-3개만 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의 맨 앞에 동사 빈칸이 있을 때 뒤에 가서 센텐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오늘 한 거 이 3개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빈도수가 제일 높아요. 탭스 문제에서는. 물론 지금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됐던 게 있긴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약간 다른데 센텐스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동사 빈칸이에요. 콤마가 없이. 지금 마지막 문장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네, 14번 문제. decorated 이거 잡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기본 패턴 네 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유형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유형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시간이 넉넉할 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강에서는 지금 핵심 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사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우리 뭘 볼 거냐면 관계사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관계대명사 문제도 다 볼 수는 없고 정말 빈도수 높은 거 15개만 딱 끝냅시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거 녹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시제, 명사, 관사. 지금 제가 계속 특강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들, 그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먼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 문제 집중해서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한두 개의 문법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관계사로 바로 갈까요? 네, 보시면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ABC들 한번 볼래요? ABC가 다 이래요. what입니까? 대십니까? which입니까? where입니까?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면 의심을 해야 될 게 총 3가지입니다. 의심해야 될 게 첫 번째, 뭘 의심해야 되느냐? 명사절에서 말하는 대십니까? what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명사절에서 말하는 대시냐 what이냐. 다음 두 번째,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 그래서 what입니까? 아니면 who입니까? how입니까? where입니까? 아니면 when입니까?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또 which까지 있을 수는 있지 사실은. 선택이라면.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ho가 될지 which가 될지 대시 될지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게 이 3가지 패턴입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BCD를 보니까 모든 선택지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좀 잠깐 잡아드릴게요. 명사절의 대은 뭐냐? 이런 거잖아요. that 들어가고요. the patient, 그 환자가 needed surgery,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was not known to the doctors, 의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에서 지금 that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맞습니까? 주어인데 보니까 이 that 뒤에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떠냐면요. 주어, 다음, needed 동사, surgery 목적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절의 that의 특징이 뭐다? 그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뒷문장의 구조는 어떻다? 완벽하다. 다음 두 번째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s said.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은 다음 was quite complicated.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what이 역시 주어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까? What is said. 근데 뒤에 문장이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이게 바로 what의 특징. 그러면요 명사절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명사절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that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what이 있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다? that 뒤에는 문장이 완벽하게 연결된다. 다음에 what 뒤에는 문장이요 불완전해요. 뭔가 하나 빠졌어. 주어가 빠졌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빠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를 보게 되면 이거죠. wonder, 나 궁금한데요. What it is, 그거 뭔데요? 아니면 who did it, 누가 그것을 했는데요? 다음에 how, he did it,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이게 지금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들입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what이 들어갈지, who가 들어갈지, how가 들어갈지 사실 이거는 약간의 번역이 기반이 돼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 관계사랑 바로 비교를 할게요. 관계사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 문장 This is a person.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고맙게도 블랭크 들어갑니다. Helped me out yesterday. 어제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에요. 즉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2개라는 건 문장이 몇 개라는 소리야? 문장이 2개라는 소리입니다. 즉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자리가 원래 뭐 있어야 됩니까? he가 됐건 she가 됐건 있었어야 돼. 그 사람이 날 도와준 거니까. 근데 이미 앞에 선행사 자리에 나 있는 the person과 동일한 사람이 나왔을 때는 굳이 쓰지 않더라. he, she를 빼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쓰이는 이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관계사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관계사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뒤에 나 있는 접속사 구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명사절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때 관계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고요. 다음에 who나 which나 that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 목적어, 보어. 주어가 빠지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선행사, 명사 있습니다. 다음에 whom이나 which나 that 있습니다.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때 선행사, 명사가 있습니다. whose가 있습니다. 이때는 뒤에 자 이거 합니다. 소유격은요. 나의, my, 너의, your, his, her 이런 거 있을 때 절대 문장 내에서 혼자 못 써요. my라는 말이 혼자 나온 적은 없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명사가 따라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관계사 기본. 그럼 다시요. 명사절의 that를 다시 비교할게요. that 뒤에는 센텐스 완벽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what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만 있거나 what 뒤에는 주어가 생략된 구문이 올 수 있다. 의문사를 비교할까요? 그게 뭐야? what it is. 다음에 어느 게 더 좋아? which is better.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끝냈지? 할 때 how he finished it. 이런 식의 문장을 한번 보세요.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가장 결정적 차이. 이걸 내가 풀 때 명사절로 접근해서 풀지 아니면 간접 의문문으로 풀어야 될지 아니면 관계사로 풀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1차 기준이 뭡니까? 선행사예요. 앞에 명사 있냐 없냐 이게 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딱 보여 봤더니 명사가 이렇게 되면 관계사 계열인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 근데 만약에 앞에 명사 안 보이네요? 그러면 관계사 계열이 아닌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판단할게요. 뭘까요? 두 번째 뭘 판단해야 돼? 뒤에 문장. 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다음에 완전한지. 물론 what은 또 불완전해요. 헷갈리면 안 되겠지. which인지 what인지는 뭘로 보고 판단한다?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이렇게 결정하면 관계사가 싹 다 풀립니다. 그래서 관계사 문제는 한 두 문제? 매월 나오는 게 한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문항수가 우리가 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적어요. 너무. 차라리 분사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더 맞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관계사는 이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다 적용할까요 우리? 1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ABCD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관계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 그냥 관계사로 먼저 갑니다. 그러면 이때 앞쪽에 이거 선행사 보일까요 여러분들? A better condition. 근데 뒤에 봤더니 She's unable to leave the hospital. 그 여자가 병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팀장 완벽한데? 선행사 있는데? 이겁니다. 그럼 뭔가 지금 우리가 실수한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뒷문장이 지금 완벽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뒷문장 완벽하다. 그러면 이때 그녀의 건강이 such a bad condition입니다. 너무 나빠서 그래서 그 여자는 병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뭔가 달라졌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쵸? 뭔가 떠오르지? 뭐가 있습니까? so that인데 그잖아요. 근데 이때 so that을 잡을 때 우리가 뒷문장이 완벽한 건 맞는데 또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뒷문장이 완벽합니다. 근데 앞에 이 so에 뭐가 있냐면 혹시 형용사, 부사 이렇게 될 때 이때 so를 씁니다. 근데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할 때 우리는 이 such를 쓸 수가 있어요. 처음 보셨나요 혹시? so와 such 두 개? such도 됩니다. 언제 쓰느냐? 명사 있을 때. 그리고 대절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이때 such 뒤에 형, 명이 있을 때.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사실 제가 관계사라고 표시해 놓긴 했으나
많은 분들이 관계사 찍을까봐 일부러 한 문제 넣어놓은 겁니다. 이건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즉 관계사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려면 뒷문장이 완벽하지 않다. 뒷문장에 주어가 빠지건 목적어 빠지건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관계사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함정이 빠져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때 정답 such that에서 대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일부러 좀 넣어놨습니다. 관계사 문제에서 빨리 탈피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이 beyond가 나왔거든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는 뭘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he made a public speech. 그 사람이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he encouraged. 그는 격려를 했습니다. 다음에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 to. 다음에 have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격려를 해줬습니다. 뒤 문장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이때 우리는 위치를 쓸 수가 없더라. 이때 위치가 안 됩니다. 위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보니까 그 연설을 하는 동안 그 연설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where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n the speech. 그 연설에서. 왜 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in which라는 개념을 써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어떤 규칙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beyond라는 전치사가 있을 때 보세요. 지금 선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in which가 됐건 for which가 됐건 with which가 됐건 전치사 위치입니다. 뒷문장 보세요. 뒷문장 He encouraged all the students to have confidence. 센텐스 완벽하죠. 여기까지 규칙을 잡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관계사 문장에다가 하나씩 계속 끼워 넣기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전치사 which라는 건 뒷문장이 완벽하다. 차이점 보이십니까? 일반 which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풀려고 하면요. which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이거 왜 한 거냐면 이 beyond 때문이에요. beyond 때문에. 이 beyond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뒷문장이 완벽하다면 which 그냥 바로 찍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뒷문장이 주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용이 달라. 한번 볼까요? 그러면 it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for a public 대중들이 fully grasp이니까 fully understand 개념이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fiscal policies 회계 정책을 다음 계속 갑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이거죠. 그러면 이 beyond 앞에 선행사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장이 완벽하게 독립적인 문장인 겁니다. 실제로는. beyond부터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겁니다. 마치 이런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beyond description.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beyond 뒤에는 명사만 딱 쓰이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 빈칸 자리가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라는 표현의 명사 역할입니다. 아까 우리가 명사절의 역할하는 접속사 두 개, that과 what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뒷문장이 완벽하면 that,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what. 이 문장엔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때 정답 B, what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hich를 써야 될지 what을 써야 될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 될까요? 네, 다음 3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3번 문제에서는 우선은 이것부터 판단할까요? 우리 콤마가 왜 있을까? 콤마가 왜 있을까? 관계대명사 문제에서 이 콤마라는 것의 존재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유의미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의미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있습니다. He was not i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에 which was surprising 아니면 which was a surprise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진짜? 이런 겁니다.
그 사람 항상 안에 있는데, 항상 집에 있는데, 뭐 이런 말할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위치라는 게 뭡니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이때만 콤마가 유의미합니다. 이때만. 다음에 두 번째, 이 콤마 뒤에 that을 쓰지 않더라. 자, 이 정도 두 가지가 콤마의 유의미성이 되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볼 때.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다?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콤마가 찍혔나요? 그럼 that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엄밀하게 따질 때 what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콤마 뒤에 what도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다음, where. 이 where는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명사 선행사가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쓰면, 선행사 있고 위치를 쓰게 되면 뒤에는 동사 목적어 보어, 아니면 이 위치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였습니다. 근데 이때 장소의 의미가 들어가는 선행사가 있으면 이때 where, 시간의 의미일 때는 when, 다음에 이유가 들어가면 why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뭘 하냐면 관계 부사하는 거죠. 단, 뒷문장이 있습니다. 뒷문장 완벽해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점. 지금 차이가 계속 하나씩 늘어납니다. 가장 기본기를 빨리 끝내놔야 이 차이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럼 이 문제 보실까요? where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뒷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뒷문장이 불완전한 상태다. 그래서 정답은 which로 끝. 지금 번역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콤마 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that과 what은 많은 경우에 쓰이지 않는다. 다음에 where라는 표현은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 which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얼마 만에 풀 수 있을까요? 지금 3번을. 한 1초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초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실제로 빨리빨리 풀 수 있다면. 네, 이런 방식을 좀 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문법에서는. 다음 4번 문제 바로 볼까요? 4번. 역시 콤마 있네. 콤마 있습니다. 그러면 that 안 되겠지 뭐. 왔다 안 되겠지 뭐 했습니다. 뒤를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significance입니다. 이 중요성이라는 게 was accepted, 받아들여졌습니다. by the audience에 의해서. 그러면 뒷문장을 보니까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 보이지 않나요? 뒷문장이 지금 의미성이라는 게, 중요성이라는 게 대중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왠지 뒷문장이 완벽해 보여요. 위치가 안 되네? 그럼 뭐밖에 없어? whose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whose를 언제 쓰느냐? 이거 볼게요. whose의 의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반드시 앞에 선행사 있습니다. whose를 잡을게요. 다음에 뒤에 뭐 나온다? 명사요. 이랬을 때 만약에 이 번역을 딱 해봤더니 선행사의 명사에 이렇게 번역이 딱 떨어지면 그것의 명사, 그러니까 그것의 명사 아니면 그들의 명사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whose가 정답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 스피커라는 사람이 크리티컬 띵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크리티컬 띵킹의 의미는, 중요성은 대중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정답이 whos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사 문제를 풀 때요. 정답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오답을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관계사 문제만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앞에 a question이 있고요. 뒷문장을 봤더니 answer가 있습니다. answer. 다음 no one may know. 아무도 모를 거라마. 이겁니다.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데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뒷문장의 구조가 좀 뭔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4번하고 약간 다르죠. 4번하고. 왜냐면 4번에서는 이 significance가 주어였던 겁니다. 근데 5번은 answer가 원래 이거 아닐까요? No one may know.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The answer를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the answer가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이동을 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음성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때 정답이 역시 whose가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다 정리가 돼요. 위치나 that을 넣을 수가 없더라 지금 answer 때문에.
what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은 지금 앞에 question이 있으니까 관계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what answer라는 표현 자체로는 문장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정답인지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앞에 있는 question과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요. 규칙 한 번만 점검하고 갈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관계사와 명사절의 규칙. 이렇게 여기에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렇게 so that 개념이 들어가 있는 구문들도 우리는 한 번씩 봐야 된다. 꽤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또 하나 봤던 거 이거 있었습니다. 전치사 위치. 전치사 위치가 무슨 관계냐. 일단 전치사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뒷문장 완벽하다라는 거. 이 위치 자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 콤마가 쓰이는 경우에 두 가지 관계. 콤마의 유의미성입니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whose를 어떻게 쓰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지금 4번과 5번에서. whose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4번에서 쓰는 whose 방식과 5번에서 쓰는 whose 방식이 이것의 answer나 significance의 위치 때문에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6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보니까 interpersonal relationships 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입니다. 이거 되네? 그럼 뭐예요? 앞문장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주어가 되는 거 what을 막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다? 가장 중요한 것 해서 이때 matter가 동사가 됩니다. matter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matter의 뜻에 동사 뜻에 뭐가 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할 때 what matters most. what matters most.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다음 7번 한번 가볼까요? 네, 7번 보시면 우선은 우리가 이때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앞에 poems라고 하는 선행사가 보이네. poems라고 하는 선행사가 보입니다. 앞에 write입니다. 앞에 오타 있으면 혹시 고쳐주세요. write poems 이겁니다. 다음에 뒷문장을 볼까요? 뒷문장 어떻습니까? were worth publishing.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들 이거죠. 그러면 뒷문장은 주어가 빠졌네. 가장 기본적인 관계사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뭘 써야 된다 이 자리에? which. 네, 그러면 이 which를 써야 되는데 which가 안 보여요. 그때는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콤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tha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which를 써야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때 that으로 바꿔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용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8번 situation,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를 봐보겠습니다. 뒤에를. 그 사람은 there is no choice but to sell his apartment. 그의 아파트먼트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럼 뒷문장 어때요 지금? 완벽하죠? 위치 안 돼. that도 안 됩니다. what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정답이 where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where 대신에 이건 가능해요. 사실은 in which요. in which의 개념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in the situation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9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9번. 네, 뭐가 보이냐면 the result가 보이시네요. the result가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I stayed 이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머물렀던 리조트입니다. 그러면 문제 딱 보자마자 위치로 갈래요? 맞습니까? 위치? 위치 맞습니까? 더 리조트가 있고 I stayed 내가 머물렀습니다. 이건데요. 위치 맞습니까? that은 어떻게 하실래요? 위치가 맞다면 that도 정답이죠. that이 왜? 콤마가 없으니까요. 콤마가 찍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만 다행히 콤마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which와 that 둘 다 정답이 돼버립니다. 정답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 그럼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거죠.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할 때 stay 뒤에 뭐가 연결됩니까? 집에 머무르다 할 때 stay at home. 그렇죠. stay at school.
이 말입니다. 즉 stay라는 동사가 어딘가에 머무르다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at이 있어야 돼. at이.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꾼다면 the result라는 표현이 있고요. 빈칸이 있습니다. 다음 I stayed at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 정답은 which나 that입니다.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The result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음에 at이 있습니다. 빈칸입니다. 다음에 I stayed 이렇게 돼 있다면 이때는 which 정답. 근데 이때 이 문제처럼 the result라는 표현이 있고 빈칸이 있습니다. 다음 I stayed만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 정답은 where가 되거나 아니면 in which가 되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where가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을 한번 확 뒤집을 수 있다면 빨리 뒤집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했던 방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쭉 밀어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10번 문제 계속 갑니다.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at이 있어요. at이 왜 나왔을까? 라는 거죠. 전치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전치사 뒤에 that은 거의 쓰지 않죠. 물론 이건 있습니다. 사실은 that을 쓰는 경우가 하나 있긴 해. 언제 쓰냐면 센텐스가 있고요. 다음에 in that이 있습니다. 다시 센텐스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뭐라는 점에서 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in that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우선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행사가 있는지. 선행사가 없네요. 이게 indignant의 의미가 형용사처럼 느껴져요. 지금 말 그대로 angry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괜찮고요. 지금 angry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다면 괜찮고 이게 분노하다, 화가 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indignant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상황이 지금. 다음 뒷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They felt were accusations 이건데 문장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They felt까지는 괜찮은데요. 이거 어때요? 이 자리에 원래 그것들이 they were accusations가 있어야 되죠. 그것들이 비난이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들은. 뒤에 문장이 주어가 없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they felt의 개념을 없다 쳐보세요. 그러니까 they felt가 없다 쳐보세요. 그러니까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 겁니다. 뒷문장 불완전. 앞에 선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정답 what. 이러면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what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미끼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what을 등한시하거든요. 상당 부분. 근데 what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기 시작하면.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 괜찮으십니까? 네, 오케이. 다음 11번 문제 바로 봅니다. 보니까 many가 있습니다. many가 왜 나왔을까? 다음 또 볼까요? practical skills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실용적인 기술이 그들의 expectation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뒷문장 또 완벽한데요. 지금 보니까 뒷문장은 완벽한 상황. 그러면 which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whose 아닐까라는 겁니다. whose가. 근데 이게 whose가 하나 이상하게 더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좀 잘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쉽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new employees들을. 왜냐하면 there were many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장 끝났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practical skills가 예상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exceed라는 표현 자체를 exceeded로 좀 바꾸겠습니다. exceeded. 네, s를 말고요. ed로 붙이겠습니다. 시제가 좀 안 맞네요. 네, 그럼 보면 exceeded their expectations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의 practical skills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whose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다음 12번 문제 또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난이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쉬운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같이 볼 텐데 또 레스토랑트가 있습니다. 식당. 다음 뒤에 보실래요? 주어, 동사. My sister owns고 뒤에 목적 없네? 그럼 원래는요? which. which가 없을 때 정답 that.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1초 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다음에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째 문제. ever가 있어요. ever가. ever는 무엇이든 언제든 어느 것이든 누구든지 이런 말이죠. 그럼 결국에 기본적으로 번역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가리키는지 장소인지 사물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보면 명성에 대한 욕망이 때때로 사람들이 try their absolute best 최선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다 뭐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것을 하든지 괜찮지 않겠어요? whatever나 whichever 둘 다 됩니다. whomever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다음에 whenever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어떻게 고르실 거냐 이겁니다. 사실은요 whatever, whichever는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이거 있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아요. 선행사가 없습니다. whatever는요. 근데 뒤에는 주어가 빠질 수 있어요. 또 갑니다. 이 whatever는 바로 목적어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whichever도 한번 볼게요. whichever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whichever가 있을 때 주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런 whichever가 있을 때 뒤에는 목적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 그러다 보니까 문장 구조는 결정이 안 돼요. 혹시 한국말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혹시 구분되십니까? 한국말로 언제 써야 될 건지 무엇이든지라는 말과 어느 것이든지라는 말을 구분이 되나요? 뭐든 간에 어느 것이든 간에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whichever는요 언제 쓰냐면 보통은 A 하실래요? B 하실래요? 다음에 둘 중에 어느 거 하실래요? 이렇게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들어간다. 아니면 최소한도로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선택이 될 때 우리는 whichever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whichever는 아무 때나 쓰기보다는 A 할 겁니까? B 할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무엇을 하실 겁니까? 어느 것을 하실 겁니까? 이런 표현으로서 A or B라든지 of the two라든지 one이 있을 때 쓰는 게 whichever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whatever. 이 문제에서는 어때요? 선택 문제 아니지? 그래서 정답이 whatever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째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The point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her clients refused to speak to her. 그의 고객들은 그녀에게 말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뒷문장을 보니까 또 어때요? 완벽해요. 그러면 which 안 돼. what도 안 돼요. 그러면 when인지 where인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이건 결국에 시간적 개념일까 장소적 개념일까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to the point 라는 표현일 때 이 포인트는 뭡니까? 뭐뭐 할 정도로 이런 말이죠. 지점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 장소적 개념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wher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o the point where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이제 선행사 존재 유무와 다음에 뒷문장의 완벽성의 문제가 좀 구별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계속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15번째 문제 한번 볼까? 네, 보시면 이 문장은 지금 왜 나왔을까라는 건데요. lose라는 동사를 왜 넣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보시게 되면 갑자기 지금 확 바꿔놨는데 아까 봤던 분사 문제를 다시 반복하려고요. 관계사 다 끝났고요. 네, 15번 문제는 다시 이제 복습하려고 합니다. 아까 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이 뭐가 될지? 네, 정답. 이미 문장 여기서 끝났죠. 해적선입니다. 근데 해적선이 뭐예요? 3 centuries ago, 3세기 전에 실종이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lost. 여기까지. C로 가면 안 되고요. was lost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거 있습니다. 루시아 산타 마리아라는 게 pirate ship이라는 이건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사의 핵심적인 요소들 이걸 봤고요. 다음에 관계사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100%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중간중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것만 우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공부할 좀 더 메꿔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많잖아요. 공부할 게 탭스는. 근데 선별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 영역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빨리 버리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4개 파트가 있긴 하지만 이 4개 파트 중에서 본인이 약하다 싶으면 뒤로 무조건 빼야 돼. 우선은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 점수 올릴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어보셨지만 분사를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분사를 마지막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공부해놓고 나서 분사를 마지막에 보는 것, 역시 관계사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원래는 2시간 정도로 계획했는데 어쨌든 잘 빨리 따라 붙으셔서 30분 좀 일찍 끝났네요. 네, 그럼 마무리만 좀 잘해놓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면서 나중에 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강은 기본적인 특강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